이제 곧 8월 말에 접어들고 여태까지 최악의 계절성을 보여주었던 9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이 될까요? 8월 초 미국 S&P 500과 나스닥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죠. 현재 8월달 중순이 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곧 8월 말에 접어들고 여태까지 최악의 계절성을 보여주었던 9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이 될까요? 일단 8월 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은 앞으로 2개가 남았습니다. 일단 첫째로 8월 21일에서 23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있죠.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 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9월달 FOMC 금리나 가이던스 여부가 발표될 겁니다. 게다가 8월 23일에는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죠. 8월 말에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역시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8월 말이 중요한 이유는 8월 말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9월까지 이어진다는 점이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말 그리고 9월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를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달 상승 가능성, 첫 번째로 추세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시장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해서 오르던 건 계속 오르려고 하고 떨어지던 건 계속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미국 증시를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월부터 7월까지 연일 최고점을 갱신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죠.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보통 자산시장이 상승하면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성질이 존재하죠. 이걸 추세의 관성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상승 추세가 8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추세가 살아있다면 8월도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가 꺾이는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아직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이죠. 120일이나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도 우상향하고 있죠. 두 번째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막 마무리를 지었죠. 8월 중순 소형주, 리테일, 유틸리티 기업들을 마지막으로 발표가 종료되는데 2025년도 2분기 실적은 수익성과 성장면에서 모두 강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빅테크와 금융업 중심의 회복력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AI 관련 기업들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AI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인데요. 특히 이번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8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졌고 AI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가 낮아져 있었죠. 그래서 깜짝 실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낮을 때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 반응이 더 크고 오랫동안 나타나겠죠. 세 번째로 자사주 매입 시즌이죠. 8월달은 역사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장 강한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끝난 직후에 자사주 매입을 시행합니다. 기업 내부자 거래 규정이 있거든요. 실적 발표 전 약 4주에서 5주간은 자사주 매입이 금지됩니다. 2025년도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무려 1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특히 2분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실적 기대치가 낮았죠. 덕분에 자사주 매입하기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주당 가치가 올라가죠. 애플 같은 경우 올해만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400억 달러, 구글 알파벳도 7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13F 보고서입니다. 13F 보고서란 미국 내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상장 유가 증권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헤지펀드나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이 포함이 되죠. 보고서에는 해당 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 종목, 수량 가치 등이 공개됩니다. 2025년도 2분기 13F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8월 14일 목요일까지죠. 이 보고서에서는 국부펀드 등 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매수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실제로 하버드대에서 비트코인 ETF를 1.6억 불이나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올해 10월 이후에 발표되는 3분기 13F 보고서가 더 큰 기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매수한 주체가 누구인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기대받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어떤 기관들이 얼마나 샀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겁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잠깐 볼게요. 21년도 1분기 13F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가 공개된 적이 있었죠. 당시 비트코인이 무려 20%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더 커져서 그 정도까지 변동성은 나오지 않겠지만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상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물론 버크셔가 매수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곳에서의 깜짝 발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금리 인하 기대감 선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인 쿠글러 이사가 조기 사임을 했죠. 8월 8일 이후에 새로운 연준 이사가 부임 예정입니다. 현재 연준 이사의 위원들 중 7명 중 2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러 이사와 보우먼 이사인데요. 스티븐 미란까지 포함을 하면 총 3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죠. 월가 예상은 10만에서 11만 명이었는데 7만 3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정말 부정적인 수치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경제가 둔화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야겠죠.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채권 시장에 미리 선반영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안전자산의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성 자산으로 수급이 이동하게 됩니다. 앞에서 8월달 상승 가능성 5가지를 말씀드렸죠. 현재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7월 말부터 하우스 방송에서 말씀드려온 내용들이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고요. 이제 중순이 지나 8월 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8월 이후부터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계절성인데요. 8월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S&P 500 기준으로 8월 달은 평균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달로 분류됩니다. 1990년도 이후 30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8월은 약보합 또는 마이너스 0.2에서 0.5% 정도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월별로 보면 9월 다음으로 안 좋은 달로 자주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비수기인데요. 이 시기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휴가를 많이 갑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지죠. 그럼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매년 8월 말에 연준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 방향성 혹은 QT나 QE 같은 이런 중요한 정책들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죠. 불확실성이 발생하면 하락, 차익 실현이 나올 겁니다. 2022년도 잭슨홀에서 파월은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증시는 이후 급락했죠. 물론 이번 잭슨홀 미팅은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가이던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확실한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3분기 실적 우려입니다. 지금은 8월달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직후죠. 앞으로 실적 둔화 전망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실적 피크 이후에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되는 타이밍이기도 하죠. 만일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의 영향이 시장에 작용한다면 실적 둔화 전망은 더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시장 역시 8월달은 부정적이었어요.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증시와 커플링 현상이죠. 비트코인과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미국 증시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증시가 흔들리면 코인도 동반 약세를 보이죠. 둘째, 여름철 유동성 부족과 고래의 조정 매도입니다. 여름엔 코인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유동성 부족 시에 큰 매도세가 시장에는 더 큰 충격을 줄 거고요. 세 번째, 9월달 대형 이벤트를 앞둔 포지션 정리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ETF 심사나 아니면 연준 회의, FOMC 일정들이 9월달에 집중이 됐었죠. 그전 8월에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금화나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변동성 확대 시의 옵션 시장 손실 회피 매도입니다. 코인 시장은 옵션 만기, 특히 파생 상품 거래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해지 목적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압박할 수 있겠죠. 과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21년도 8월 달은 예외적으로 반등했지만 22년도 8월은 잭슨홀 발언으로 비트코인이 13%, 이더리움이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24년도 8월은 ETF 기대감이 꺼지면서 비트코인이 11%, 이더리움이 8% 빠졌죠. 25년도 8월, 현재도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8월 달은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 모두 불확실성과 유동성 부족이 겹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8월에 조정이나 약세 흐름이 자주 나타나겠죠. 잭슨홀 미팅, 국채 발행, 옵션 만기, 계절적 심리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예민한 달입니다. 8월달 위험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로 재무부의 높은 국채 발행량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정부는 신규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부채 한도 때문입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법적으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에 서명한 OBBB 감세 법안이 이전에는 이미 부채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죠. 그래서 신규 국채 발행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제약이 있었고요. 기존 국채의 재발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발행은 불가능했었죠. 국채는 정해진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야 되는데 기존 국채는 재발행 혹은 롤오버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만 다시 발행하고 빚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채 발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죠. 부채 한도 문제 해결 전까지는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기존에 있는 빚을 갚는 선에서만 재발행이 가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사용한 재정 금액은 무려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재무부 통장인 TGA에서 4,700억 달러,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 우체국 퇴직연금, 환율 안정화 기금 등에서도 4,300억 달러를 빌렸죠. 즉 상반기에만 9천억 달러 정도의 돈을 정부가 쓴 셈이죠. 올해 하반기 미국 정부가 예상하는 재정 적자는 약 1조 달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통상적으로 TGA 잔고에 7천억에서 8천억 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했던 신규 국채까지 포함을 한다면 하반기에 몰아서 국채를 발행해야 된 액수만 약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한 신규 국채까지 하반기에 대규모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3분기 9월까지 1조 1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적지 않은 발행 금액입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죠. 시중 유동성이 채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그 유동성이 재무부 TJ 통장으로 들어간다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장기 국채에 대한 환매 프로그램 발표와 SLR 규제 완화, 지니어스 법안 등 채권 시장에는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죠. 자, 여러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은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계절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에 조정이 시작이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이 유지된 이후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달 조정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면 8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달입니다. 과도한 공포도 과도한 탐욕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원칙대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월 달에 대한 전망을 다뤘지만 이 내용보다 더 디테일한 고급 정보와 강의를 보실 수 있게끔 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8월이 어려운 달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준비하는 투자자들만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저 코인 이슈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